안녕하세요. 파산관장의 홍익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파산 면책 신청을 준비하신 분이나 혹은 이제 끝나신 분들과 관련된 오늘 제가 지금 잠깐 글을 썼는데 그 관련된 걸 한번 잠깐 방송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파산을 준비 중인 분들은 항상 소송 조회를 하라 그러죠. 정상적인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원이면 이걸 권합니다. 이걸 안 권하면 좀 이상한 거죠. 사건 번호로 검색하는 거는 내가 지금 알 수 없죠. 그래서 인증서로 검색을 선택합니다. 들어가서 여기다 이제 주민번호를 치는 겁니다. 인증서 확인. 그러면 각자 이제 인증서가 있다는 전제에 하는 겁니다. 인증서. 자, 인증서로 오면 전국에 법원이 몇 개예요? 여기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서른하나, 서른둘, 서른셋, 서른셋, 서른넷, 서른다섯, 서른여섯, 서른일곱, 서른여덟, 서른아홉, 마흔, 마흔하나, 마흔. 이렇게 하면 엄청난 법원이 있죠. 왜? 여기 시군법원까지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주로 범위를 좁혀서 일단 자기가 사는 곳은 무조건 하시고, 제가 만약에 서울 강남구 서초구에 산다면 중앙법원 해야죠. 그 다음에 사건 조회도 이걸 다 하면 좋은데 3개씩만 할 수 있어요. 이게 3개씩만 4개 하면 벌써 3가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는 민사 본안이죠. 그 다음에 독촉. 그 다음에 이제 언젠가부터는 전자소송, 전자독촉이 이제 시작이 됐죠. 독촉하고 전자독촉은 또 시기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건 다른 사건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죠? 이 3가지만 딱 하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과거 파산 회생한 사람들은 회생 파산을 해봐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렇게 3개씩 해서 주요 법원을 하시면 돼요. 자기가 살고 있는 법원. 일단은 우리나라의 모든 채권자들은 서울에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서울중앙지법, 그러니까 금융기관을 말하는 겁니다. 서울중앙, 동서남북은 다 해보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강원도 원주에 산다 그러면 춘천지방은 원주 지원을 하시고, 강릉에 산다 강릉 지원하시고, 그렇죠? 뭐 그 정도 하고 거기서 이제 나오는 사건이 사실상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찝찝하면은 다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다만 이제 금융기관들이 최근에는 또 지방으로도 많이 이전했죠. 그렇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어디에요? 부산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관할이 막 기보 같은데, 그렇죠? 신보 기보가 지방으로 이전했죠. 신보 기보는 채권자로 많이 등장합니다. 강원도 원주로 이전한 뭐 한국관광공사나 그다음에 어디야? 토지주택공사는 어디로 갔죠? 전주로 갔나요? 그렇죠? 전주로 갔는지 뭐 하여튼 그런 데는 소송 많이 안 하죠. 그렇죠? 근데 금융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하고 그다음에 기술신용보증기금, 그다음에 신용보증기금은 소송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관할이 부산 쪽에 창설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해서 하시고 조회를 쭉 해나가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제가? 저도 제가 당사자가 된 소송이 꽤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관제인, 제가 뭐 직접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이렇게 일반인 입장에서 소송을 한 건 아니고요. 관제인 입장에서 소송을 한 겁니다. 그거는 대리인으로서 한 게 아니고, 또 내가 변호사가 아닌 홍현필이라는 개인이 한 것도 아니고, 그 관제인의 자격으로 할 때는 이제 개인 홍현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소송을 하는 겁니다. 여기 있죠. 파산자 누구누구의 파산관제인 홍현필.
번역동, 그쵸? 기억나네요, 이분.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쵸? 탭이 어디로 갔나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다시 들어가면 되죠. 그 사건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 인증서로 하시죠, 항상. 그쵸?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중요한 거는, 사건 종류는 이제 3개씩 체크한다 그랬죠. 법원은 너무 많아요. 시군 법원은 일단 다 빼시고, 이제 자기가 주요 법원만 하시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다음에 기억나는 대로 해서 범위를 좁히면 뭐 많이는 안 됩니다. 찝찝하면 다 하시고, 좀 주요 법원은 전국 본원은 다 해보시고, 본원이래 봐야 17개 빼니 안 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에는 아직 법원이 없죠. 전국 16개 시도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면책을 다 받았어요. 받은 다음에 어떤 분들은 제가 유튜브에도 해놨죠. 압류 추심 해제하는 방법. 그쵸? 뭐, 해설만 해놨죠. 근데 그걸 보고 어떻게 해라. 면책결정문을 받아서 이제 집행해제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접수하면 판사가 집행해제 결정문을 제3채무자에게 은행에 송달하면 이제 풀리는 겁니다. 압류가. 그럼 예금 같은 게 있으면 찾아 쓸 수 있고요. 거래를 정상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이제 문제가 시간이 오래되니까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때 이제 이 사건 검색을 다시 또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 뭐냐? 민사 신청 사건이죠. 그죠? 신청 사건을 조회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기타 집행. 그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3개까지니까 기타 사건 요 정도. 요 3개를 한번 조회를 해보시오. 3개를. 그러면 신청 사건이니까 다 나오죠. 집행도 신청이고, 그쵸? 요 기타 집행도 나오고. 이러면 어느 정도는 다 나옵니다. 한번 중앙지방법원 해볼까요, 저도? 기타 사건, 기타 집행, 신청. 나오죠. 2020 하단. 이게 다 아마, 그쵸? 얼마 전에 한 겁니다. 얼마 전에 한 거. 네. 페이지가 만료되네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인증서로 검색을 해서 3개 신청, 그 다음에 기타 집행, 기타 사건 요 3개만 해서 본인이 가압류를 한 법원이 어딘지, 채권자가 가압류한 법원이 어딘지를 파악을 해서 그 법원에다가 집행해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오늘도 이제 어떤 분이 뭐 면책 결정을, 이름을 딱 보니까 옛날 분이에요. 제가 이제 관제한 사건이죠.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카드를 발급받아서 다시 사용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압류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압류가 안 풀린 겁니다, 사실. 그분이 이제 면책 받으면은 다 알아서 해주는 줄 알았나 봐요. 그런 건 없죠. 다 잘 스스로 해야 됩니다. 압류되면 이제 면책 받아도 압류 결정문을 뭐 국가가 나서서 채권자들이 알아서 풀어주지는 않아요. 다 본인이 발품을 파들어서, 그렇죠? 뭐 비용을 들이기 싫으면 변호사나 법무사를 부리면 되지만 또 뭐 돈이 또 만만치 않죠. 최소한 몇십만 원 듭니다. 그러면 본인이 발품 팔아서 이런 형태로 사건 번호를 알아야 되죠. 방문을 해서 결정문을 좀 발급받은 다음에 확정 결정문하고 첨부해서, 홈은 인터넷에 널려 있잖아요. 제 동영상에도 뭐 찍어놨습니다만, 그런 걸 이제 사용을 해서 송달료도 내고, 그쵸? 근데 일일이 다 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품이 들어가니까 귀찮죠. 그쵸? 상당히 좀 번거로운 일이지만, 그런 걸 안 하면은 그냥 알아서
예금 계좌가 살아나지는 않는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채무자들한테 그런 것까지 다 염두에 두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아까 말했듯이 민사 본안, 민사 독촉, 전자 독촉, 민사 본안, 독촉, 전자 독촉 이 세 개. 그다음에 끝나고서는 민사 집행, 아니 민사 신청, 기타 집행, 기타 사건 이 세 개를 하면 웬만한 집행 사건은 다 검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집행 해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파산 채무자 중에 집행 해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한 20, 30% 될 거예요. 나머지 70%는 뭐 애초에 없어서 압류도 안 돼 있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래서 하여튼 압류와 관련된 거를 좀 풀고 싶은 분들은 나중에라도 사건 검색을 해서 그 소재를 좀 잘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막연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힘들면 인증서가 없다. 법원을 방문해서 해달라고 하세요. 공무원들이나 그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 도움을 받아서 사건도 출력해주고, 그런 식으로 사건 검색을 할 때 좀 요령 있게 뭐 하는 방법을 좀 채무자들한테 권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